2명, 시험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55,4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 춥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는 오전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일부 강원 산지에는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5도입니다. 아나운서 송소연입니다. 지금 시각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간이 수험생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관공서 같은 일부 기관의 출근 시간이 조정됐고 또 시험장 인근 200m 전방부터는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출입이 통제됐죠. 아마 이 수능 시험이 끝나는 오후 5시 40분까지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시간을 위해서 달려온 수험생들을 배려할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수능을 보지 않고 또 다른 길을 준비 중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 또 노력 중일지 동일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지지합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수능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요. 이 관련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수험생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험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아르바이트, 또 영화 보기 같은 문화생활, 연애, 그리고 이것이 꼽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다른 지역이나 외국을 다니면서 두루두루 구경하는 걸 말합니다. 자유롭게 떠나는 배낭 이것도 있고 자유 이것도 있죠. 여럿이 함께 움직일 때는 단체 이것이라고 하고 또 혹은 패키지 이것이라고도 해요. 아시겠죠? 예, 정답과 함께 오늘 여러분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면 몇 줄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또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화면이 뜨고요. 또 게시판도 있습니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하죠.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일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철원 원남면의 이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2마리에서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네, 기존에 설치된 1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이 됐다 그럽니다. 예. 그나마 이제 밖에서 발견 안 된 게 다행 같고요. 이로써 지금 이제 야생 멧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된 사례가 모두 25건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집돼지에서는 아직까지는 추가로 발병 소식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그 연천군에서 그 살처분 돼지 사체 침수수 유출 관련해서 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그 국정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좀 내놓으셨습니다. 우선 인근 주민들께 이 불편과 고통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장관들이 바로 현장을 찾아서 문제를 파악하고 고통을 겪는 국민께 사과와 위로를 드리는 것이 옳다. 네.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고 소식입니다. 이 대전 유성구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거나 연기를 마셔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4분께 이제 발생했고요. 네. 제일추진체 연료 실험실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은 외부 업체 또 직원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 직원은 지금 장파열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예. 대학병원으로 좀 옮겨졌다 그러고 로켓 추진용 연료로 쓰이는 니트로메탄을 지금 다루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고체 상태 연료를 이제 젤 형태로 만들어서 정확한 설계 유량이 나오는지 측정을 하다 폭발했다는 게 이 국방과학연구소 측의 지금 설명입니다. 소방당국이 이제 인력 120명, 장비 30여 대 동원해서 현장 수습을 했고요. 네.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폭발이. 그런 상태고, 지금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20일부터 이 철도 파업이 예고됐는데 정부가 네. 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5일에 예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좀 정부도 대응에 좀 나선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이제 11일부터 어제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전체 2만 한 1,000여 명 조합원 가운데서 90.9%가 참여를 했고 59.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지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 아마 총파업 기자회견과 함께 안전운행 준법 투쟁도 이제 벌일 예정인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고요. 철도 노조의 요구사항은 그 임금 정상화, 안전 인력 충원, 노사 전문가 합의 이행, 그리고 KTX와 SRT 통합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 고속철도를 비롯해서 전국 철도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하철 일부 구간에서 운행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16년에 최장기 그 파업 때문에 그때 철도 대란이 발생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또 재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국토부는 비상수송 대책을 지금 수립을 지금 일단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 정도 이제 유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KTX 운행률도 평시 대비 한 68.9%로 유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북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높은데 환경부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놨죠. 네, 이게 꽤 오랫동안 그 논란이 많이 됐던 사안인데 드디어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지난 2001년에 이제 비료 공장이 그 인근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그러니까 2017년 12월 말까지 이 장전마을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이제 암이 걸린 겁니다. 그 가운데 14분이 또 숨지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남녀 전체 암 발병률이 거의 그 모든 암 분야에서 그 전국 표준 인구 집단보다 2배 내지 25배 높게 나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장전마을 주민들이 지난 2017년 4월 달에 그 건강 영양 조사를 청원을 했습니다. 그 인근 비료 공장이 아무래도 좀 수상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지적을 했고, 그게 이제 그해 7월 달에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청원으로 수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됐고, 이제 오늘 그 결과가 이제 발표된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오늘 그 최종 발표에서 나온 내용은 뭐냐 하면, 역시 인근 비료 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유해 물질, 네. 바로 그것이 원인인 것으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해당 비료 공장이 지금 2017년 4월에 가동 중단을 했다가 비료관리법 위반이 확인되면서 폐쇄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이 지금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좀 이제 앞으로 약간 좀 더욱더 이 부분이 또 좀 이제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어찌됐건 환경부는 익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건강 모니터링이라든가 환경 개선 같은 사후 관리 계획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보이스피싱, 이 전화 금융 사기. 사실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금과머니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상호 협력 체계를 만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보이스피싱 피해 그 액 규모라든가 뭐 이 사례 이런 것들이 좀 그 차이가 좀 나는 모양입니다. 편차를 보이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에 조사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 지역별로 볼 때 경기가 이제 그 피해 규모 면에서는 가장 많아서 1,133억 원 정도. 그 다음이 서울로 이제 960억 원, 그 다음 부산 310억 원, 뭐 이런 이제 순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피해 건수 역시 경기도, 서울, 부산 뭐 이런 순서로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10,000명당 피해 건수는 또 제주도가 가장 많았다 그래요. 17.0건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이제 울산, 인천 이런 순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지자체들하고 뭔가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사전 좀 그 예방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이제 금융감독원이 하게 된 거고요. 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최근까지 전국 지자체하고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또 관련 조례 제정 이런 것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좀 완료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오늘 이제 밝힌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활동이 이어지고 또 금감원의 지원이 계속된다면 뭐 피해 사례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관측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 이 정부와 지자체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한 재난 대응 모의 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기관별 대응 역량 그리고 네. 기관 협조 체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훈련을 마련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 6시부터 미세먼지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이렇게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고 네. 그 훈련을 이제 전개를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전국의 모든 행정 공공기관의 그 차량 이부제가 일단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뭐 공공사업장 같은 경우에 가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또 가동률을 이제 조정을 해서 이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긴급 조치, 그런 훈련도 지금 한다 그러는데요. 예. 근데 어찌됐건 이번에 이제 모의 훈련이기 때문에 17개 시도별로 사업장, 공사장 1개소씩만 일단 훈련 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그 부단체장, 관계부처 그 합동점검회의도 개최를 해서 전반적인 그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퀴즈 시간 갖고 있습니다. 한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서 수험생 1,500여 명 대상으로 시험이 끝나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고 또 문화생활도 좀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또 이것도 좀 가고 싶고 예.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정답과 함께 이 사연들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919님. 그동안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시험 보고 있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응원한다는 문자 보내오셨고 2953님은 우리 아들 끝까지 집중해서 파이팅. 시험 끝나고 보내줄게 하셨고 6264님. 조카가 수능 시험 보는데 잘 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꽃사슴이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 언제나 휘리릭 떠나면 속이 확 트이는 기분. 수험생 여러분 끝나면 모든 건 내려놓고 떠나십시오. 예. 화이팅의 문자가 정말 많군요. 7112님. 6살짜리 막내딸 비행기도 타고 싶고 바다도 보고 싶고 일주일째 졸라서 더 추워지기 전에 회사 하루 쉬고 이 가족 이거라도 좀 다녀와야 할까 봐요. 확실한 힌트를 주시네요. 딸아이가 가고 싶은 것. 가족 이것. 네. 7316님. 얼마 전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고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한 2주일 정도 됐는데 그때 감성이 남아있어서 또다시 가고픈 마음 한가득이네요. 네, 이것은 인생의 비타민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간을 길게 쓰는 방법이 이걸 좀 많이 가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추억을 많이 쌓게 되니까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시간이 좀 늘어난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어렵나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간단한 사연과 함께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6264님, 7112님 두 분께 먼저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계속 정답과 함께 문자 보내주세요. 쿠폰 또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역 소식 들어볼게요. 먼저 창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정아람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서울은 꽤 쌀쌀합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3.5도라고 하는데 창원은 어떤지요? 네, 창원도 오늘 수능 한파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7도 낮아진 기온에 시민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창원에 이 청소년들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카페가 있다면서요? 네, 오늘은 지난 10월 28일에 개관한 경남 최초의 청소년 문화놀이터이자 쉼터인 위카페 다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좀 특별한 카페라고 하면 동물 카페나 뭐 식물 카페, 보드게임 카페 뭐 이런 카페들을 들어봤는데요. 예. 이번에 청소년들만을 위한 특별한 카페 위카페 다운이 문을 열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 청소년이면 누구나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만의 공간이라 벌써부터 매일매일 이용하는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방문한 날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즐겨 찾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카페 다운. 이 다운이라는 게 뭐죠? 네, 다운이라는 이름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름인데요. 예. 좋은 일들이 다 오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로 청소년들이 평화롭게 쉬면서 또 저마다 꿈꾸길 바란다는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네. 온기가 가득하다라는 뜻으로 또 한편으로는 아. 상처를 받은 청소년에게 온기를 나눠주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위카페 할 때 그 위는 뭐예요? 네, 위카페에서 위 에듀케이션이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뜻인데요. 그래요? 위카페 다운은 이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합수흥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위카페 다운을 찾은 학생들 만나봤습니다. 뭐 드시고 싶은지 여기 메뉴판 있거든요. 이거 보시고 적어주시면 되시고. 복숭아 아이스티 2잔 나왔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른들 많으시면 카페 가기 좀 겁나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카페보다 어른들이 없으니까 무조건 청소년만 여기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른들께 피해받는 게 없고 저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나 싶어서. 언니가 알려줬어요. 여기 다운 생겼다고 다음에 같이 가보자고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하고 거의 맨날 와요. 책도 많아서 볼 것도 많고 조용해서 공부 잘 할 수 있고 좋아요. 친구랑 잠깐 집 가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여기서 수다도 떨고 좀 책도 보고 갈 겸 왔어요. 청소년 그 쉼터 청소년끼리 와서 무료로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한다 해가지고 와봤는데 시설이 좋아서 그때부터 계속 오고 있어요. 일단 여기 안도 따뜻하고 하니까 어디 갈 데 없을 때 시간도 때우기에 좋고 해요. 처음 가기 전에 약간 집이 머니까 집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늦고 해서 딱 그 전까지 여기 있다가 가면은 딱 되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공간이네요. 놀이터도 될 수 있고 또 책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친구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소통의 장소도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이 만들어졌을까요? 네, 위카페 다운은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경남교육청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학업 중단으로 방황하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들을 24시간 동안 보호하고 상담하는 전문 지원 시설의 역할도 하면서요. 모든 청소년들이 누구나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고 또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체험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완전히 청소년들을 위한 아주 안전한 휴식 공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뭐 아이들이 좀 특별히 활동도 할 수 있을까요? 네, 각 층마다 정말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먼저 가장 인기가 많은 1층은 북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오고 가면서 음료도 마시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네. 비치되어 있는 책들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분야 그리고 최신 책들이 많아서 네. 아이들이 책을 더욱더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2층에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털어놓고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토닥토닥 상담실, 또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있는 취미실, 또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3층은 정말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 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춤을 연습하고 또 어허.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노래를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무료로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끼와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걸 마음껏 발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공간이 마련돼서 청소년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혹시 뭐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도 있을까요? 네, 위카페다운이 지난달 10월 말에 시작해서 이제 하나둘 청소년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예. 현재 매주 금요일에는 다운 시네마라는 이름으로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앞으로도 이곳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들과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할 예정인데요. 위카페다운의 자세한 계획을 김서연 위카페다운 센터장으로부터 들어보시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24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지나가다가 친구들하고 들러서 따뜻한 차와 간식도 먹고 혹시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친구들은 전문 상담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진로 고민이 많은 청소년들은 진로 모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전문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청소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직업체험장 역할도 감당할 거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역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지역사회에 함께 성장하는 다원으로 역할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건전한 공간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 미래가 더 한층 밝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어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청소년기. 이 시기를 잘 보낸다면 우리 사회를 빛내는 멋진 구성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곳에서는 이 땅의 모든 청소년은 누구든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네. 붙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청소년들이 이곳 위카페다운에서 꿈꾸며 쉬어갈 수 있는 행복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네, 정아람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온, 좋은 일들이 다 오다라는 뜻의 순 우리말이기도 하고 또 온기가 가득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아주 따뜻한 단어였습니다. 다온 기억해둬야 되겠네요. 이번에 충주로 가보겠습니다. 최시원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충주도 꽤 쌀쌀합니까? 네, 수능날인 오늘 충주에도 역시 수능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기온 4도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네, 서울하고 비슷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 제천 세명고등학교에서 이 문화재 지킴이로 나선 친구들이 있다면서요? 네, 제천 세명고등학교에는 문화재 지킴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문화재 답사도 하고요. 또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독립운동 답사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게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3월부터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5월부터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현장을 직접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총 5회에 걸쳐 전국 곳곳으로 현장 답사를 떠났는데요.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문화재 지킴이 어윤백 지도교사가 소개하고요. 네. 또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우 학생의 얘기 담아왔습니다. 네. 1탄이 그 5월 12일 제천의 을미 의병 발자취를 찾아서 그 다음에 6월 12일 날은 제천 독립운동 관련 장소 답사라고 해가지고 2탄을 했고요. 3탄은 8월 31일 날 정미의병 관련 장소 답사. 그리고 이제 4탄으로는 3.1운동 100주년 종이조립 체험부스 운영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대미는 이제 탁골공원이죠. 3.1운동에 관련된 탁골공원 그리고 독립운동가에 관련된 충주 대수원면 독립유공자 추모 두 가지 맥락으로 가고 마지막에 이제 합쳐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알게 되고 자긍심과 애국심 같은 거를 느끼게 되다 보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3.1운동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맞춰서 의병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분들의 희생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그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우리 동아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세와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다니는 학생들인데 을미의병부터 이제 탑골공원까지 이 제천부터 서울까지 한 5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제천이 또 의병의 도시니까 의미의병, 정미의병에 관한 답사를 시작해서요.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것에도 초점을 맞춰서 제천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또 나아가서 3.1운동 발상지인 탑골공원까지 답사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총 5번 다녀와서 만든 답사 프로그램은 운영 계획서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마다 이렇게 답사를 하는 겁니까? 네, 물론 독립운동과 관련된 곳도 다녔지만 예. 문화재 지킴이라는 이름처럼 제천이나 여러 지역을 넘나들면서 주로 문화재를 답사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의미가 있는 해다 보니까 문화재보다는 역사의식 쪽으로 초점을 둬서 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혁 학생과 라정현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네. 제천에는 의병 관련된 문화재가 많은 편이에요. 의병의 고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미의병이나 을미의병 관련된 문화재를 좀 저희도 많이 답사를 다녔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문화재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지역을 사랑하고 문화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희망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3월 1일에 제천시 시내를 만세운동을 부르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 시대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부원들에게 직접 문화재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저 또한 문화재에 대해서 한층 더 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탐방했던 문화재들에 대해서 제가 해석도 해보고 또 제 진로와 관련돼서 시라든지 수필을 써보면서 많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활동하면서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게 되겠습니까? 네. 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더 아끼고 사랑하고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될 텐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처럼 신청을 받거나 또 직접 현장을 안내해 주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학생들이 답사한 곳을 나도 가고 싶다. 아하. 또 이런 역사 프로그램을 자녀와 함께 가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천 세명고등학교로 전화하면 되는데요. 네. 043-643-5717로 전화해서 역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답사를 했는지 자세하게 네. 적힌 운영 계획서를 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를 다녔는지 그걸 그대로 보면서 따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심 있는 학생들 번호 제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43-643-5717 제천에 있는 세명고등학교입니다. 네, 이렇게 답사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내용부터 답사하면서 할 수 있는 글쓰기 같은 체험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네. 소요 시간, 근처 맛집, 또 답사 장소 운영 시간과 같은 주의사항도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요. 제천 세명고등학교 문화재 지킴이 학생들이 애써서 만든 이번 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사의식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충주였습니다. 최시윤 리포터 소식 고맙습니다. 자, 오늘 창원과 충주 소식 전해드렸고요. 문자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4021님, 이 수능 보는 아들 교문 앞 차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 류진우 수능 잘 보길 기원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아침부터 계셨습니까? 8시 10분 입실 완료였는데 그때부터 계셨다면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네요. 예. 8789님, 강릉 주문진 바닷가에서 회도 먹고 매운탕도 먹으면서 즐기고 계시다고요. 예. 정답과 관련한 걸 지금 하고 계시네요. 4193님, 2월에 출산 예정인 아내와 12월 달 다음 달에 이 태교 이거 가기로 하셨다고요.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조금은 힘들겠지만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7799님, 수험생 여러분 가고 싶었던 곳 친구들과 훌쩍 떠나보세요. 같이 가면 좋아요. 전주 한옥마을 투어 추천합니다 하셨고 7767님은 동생 수능 끝나면 제주도에 함께 가기로 해서 예약해놨습니다. 시험 잘 보고 와라 하시면서 처음 문자 주셨고 0131님 삶이 고단하고 힘듦의 연속인데 이리저리 부딪히고 상처받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좀 힐링하고 싶다고 하셨고 0306님 예전에는 국내에도 가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해외를 더 많이 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해외여행객 많이 늘었죠.
1562님, 딸이 수능 시험 보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공부한다고 함께 이거 떠나지도 못했는데 가까운 데라도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경화 씨, 유럽 이거 다녀오고 가치관의 변화가 와서 기부를 많이 하고 새롭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7767 0131 1562 이 세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선물 받으실 분들 저희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3시 35분 돼가고 있네요.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해드리겠습니다.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수능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이 되어도 일사가 약한 가운데 5도 안팎의 기온에 머물러 있고요. 남부지방도 10도 넘는 곳이 없습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온도가 훨씬 더 낮은데요. 특히 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강풍이 불겠고 그 밖의 지방으로도 바람이 다소 많이 불겠습니다. 또 먼바다 중심으로 오늘까지는 파도가 높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은 가운데 오늘 한낮의 기온 서울 4도, 대구 9도 등 3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가 어제 흐렸다가 오늘 맑았다가 내일 다시 흐린 날씨로 돌변합니다. 서울, 경기, 영서 지방은 새벽부터, 충청 북부는 아침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입니다. 이 문제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인데요. 이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1cm에, 강원 산지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시점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등 영하 4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등 9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4도, 습도는 23%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시험장 주변 지나는 분들은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적 사용 등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 시내 아직은 수월한 길이 더 많은데요. 한강다리 이용 모두 원활하고요. 다만 남산 1호터널과 남산 2호터널은 강남 쪽 이동하시기가 조금 더딥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천안 삼거리 휴게소 3차로에 장애물이 있다는 소식이고요. 이후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차들이 많은데 이 사이 신갈 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이라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2차 사고에 유의해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 송파 부근의 사고 정리됐지만 부근 4km 구간의 정체가 남아있고요. 경기 서부권인 송내를 중심으로는 양방향에서 각각 7km씩 정체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구리에서 판교 쪽 송파 부근으로도 짧은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 출제 방향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설정했다며 지난해 국어시험처럼 고난도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한국 방문길에 오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오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 등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합니다. 홍콩 시위 사태가 격화하면서 홍콩 교육당국이 오는 17일까지 전면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한국 유학생을 포함해 각국 유학생들이 귀국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이 팔도 기자가 간다 코너를 잠시 쉬고 저희가 의미 있는 특별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예요. 이 경주에서는 제5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문학인들과 우리 한글, 한국 문학의 가치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자, 이 행사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사단법인 국제팬 한국본부 손혜일 이사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세계 한글 작가 대회 올해 5번째인데 네. 아직 좀 낯설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주최 측인 한국 팬이 어떤 단체인지를 잠깐 소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제팬 한국본부는 1954년에 창립된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문학단체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 문화가 세계화를 위해서 쭉 노력을 하고 있고 네. 회원은 약 4,000명입니다. 정부 예산 약 5억의 지원을 받아서 5회째 3박 4일간 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 중인 세계 한글 작가 대회입니다. 그렇군요. 한국 네.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네. 만들어진 단체. 자, 예. 그러면 대회는 화요일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예, 프로그램이 3박 4일 프로그램이 시간 단위로 자세하게 촘촘히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는 없고 그래도 가장 큰 거, 굵직굵직한 것들만. 일정별로 우선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 12일 첫날은 개막식하고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했고, 예. 그다음에 13일 두 번째 날에는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 본격 주제로 해서 지역 간 국가 간 교류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쭉 논의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은 우리 한국 문학의 장르와 공간을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논의를 현재 지금 그게 오늘이군요. 오전 9시부터 쭉 하고 예. 오후 5시까지 쭉 계속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짧아서 말씀 큰 제목만 그러면 12일 날 시작해서 오늘 행사가 다 끝나게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외국에서 우리 문학이 갖는 위상이 어느 정도나 될지, 네. 그리고 또 우리 문학 참 좋은 작품들 많은데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예,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문학인들이나 국민들이 다 바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문학의 수준은 우리 국력과 마찬가지로 세계 상위권 최고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보는데, 네. 제3자의 내국인들은 뭐 어떻게 평가할지를 뭐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 작가가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도 받고, 네. 이런 거는 한국 문학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증거고, 유럽 쪽에서는 우리 그 젊은 작가들, 여러 작가들이 작품이 이제 번역이 돼서 네. 현재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결국 번역 문제입니다. 번역이 잘 안 돼서 잘 알려지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해외 번역본이 좀 적죠. 예. 상당히 좀 부족한 입장입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예. 어제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대한 강연이 있었던데, 예.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배우기 열풍도 불고 있고, 이게 물론 뭐 K-팝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예. 더불어서 우리 한글과 한글 문화도 세계화 물결에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그 뭐 강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우선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전세적으로 영업 열풍을 불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도 많고, 네.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그 열망도 많이 있는 걸 제가 현재 가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근데 어제는 한국 문학의 세계화가 그 전체 주제이기 때문에 네. 우선 알베르트 후베 독일인 교수께서 특강을 해주셨고, 또 영국 브라더 앤서니 교수가 특강을 해주셨고, 존 프랭클린 교수, 또 김병민 연변대 총장, 이분들이 특강을 주제별로 쭉 나눠서 해주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후에는 모국어와 한글, 동포문학, 또 한인 문학의 창조적인 소통,
창작으로서 번역 문제 등 국가 간 지역 간의 그 우리 교류 협력, 문학 교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다 돼서 저 호응도 많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한 자리였을 것 같은데 나라마다 어떤 문학적인 특성이나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외국 작품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한국 문학이 갖는 느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국 문학 전체를 한마디로 딱 표현하기는 어렵겠는데 문학은 되게 시대를 비추는 거울, 시대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문학도 이제 그 시대를 반영하게 나오는데 우리 현대문학만 들자면은 1908년 최남선 선생이 해외에서 소년에게를 한국문학, 현대문학 기점으로 잡는데 그래서 그 후에 일정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니까 그때는 한글도 못 쓰게 하고 한국말도 못 쓰게 했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방법으로 순수 문학을 썼고 일부 애국 작가들은 저항 문학을 했고 해방돼서는 뭐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표현을 할 수 있었지만은 우리 저 독재 정치의 시대나 또는 뭐 혼돈의 과정에서 한때는 참여 문학이 대두했고 순수 문학 양대 장르가 대립을 해서 그런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한국 문학은 그 자연 친화적인 문학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 시조나 뭐 창가나 가사바도 그 자연을 읊는 문학이 많았고 그다음에 현대 와서는 이제 나라가 경제적 수준도 높아지고 발전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 인간 탐구를 하거나 시대적인 그런 천착을 하는 그런 문학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고 뭐 한마디로 딱 규정을 외국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문학은 시대상을 반영하는데 특히 우리 작품은 자연 친화적이고 또 인간 탐구에 좀 중점을 둔 작품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끝으로 이 세계 한글 작가 대회 왜 이 대회가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우리 말씀드려도 한국 문학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한국 문학의 세계화가 필요하는데 펜에서 노벨 문학상을 추천합니다. 그래요? 추천권이 있군요. 그럼요. 한국에서 이제 다른 뭐 음성적으로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추천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번역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장 돼서 펜 번역원을 65년 만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개 언어를 해서 펜 번역원을 9개 언어, 영불, 독, 스페인어, 스웨덴어, 뭐 러시아어, 아랍어까지 해서 결국은 3대 문학상이 노벨상, 콩쿠르상, 멘부크상 등이 있는데 한국 문학의 수준을 높이고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논의하고 또 논의를 확산하고 외국에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대회는 뭐 아주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학의 세계화와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국제펜 한국본부의 손혜일 이사장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학 수능 시험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4교시 진행 중일 거예요, 아마. 네네네. 뭐 과탐, 사탐, 직업탐구, 한국사. 상당히 긴장들 많이 하고 있겠죠. 특히 학부모들이 더 긴장하거든요. 네, 저는 작년에 조금 긴장을 했는데 작년에 저는 통과를 우리 아이가 하는 바람에 올해는 조금 편하게 올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드셨어요? 굉장히 젊어 보이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아니 어쨌든 오늘 이 분위기하고 좀 연결되는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원래 이제 제가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유명 장소를 이제 소개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 이제 과거 제도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영남에서 이제 과거부로 올라오는 길이 문경세제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작가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미 방송을 하셨다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실망하고 방향을 다른 이제 주제를 좀 쓰셨군요. 준비를 했는데 예. 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당시 영남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을 연결하는 고갯길 얘기를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고갯길? 생각이 예.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제는 고려말 조선초에 이제 개설이 됐고 가장 큰 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길인데요. 또 그 옆에 이제 조그만 길이었던 추풍령, 이화령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는 크게 이제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네. 고속도로하고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도로, 터널 이런 것들이 뚫리면서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세제보다 더 유명한 고갯길이 됐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고갯길을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걸 준비를 그럼 해왔습니다. 뭡니까? 그 이전엔 어떤 곡이었어요? 굉장히 빨리 만들어진 고갯길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제 오래된 역사길래요? 네, 두 개의 길이 예. 2년 차이로 개통이 되는데요. 마치 이제 요즘에 무슨 고속도로 순서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다퉈서. 네네. 예. 첫 번째 그 열린 고갯길은 하늘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열린 고갯길은 중령인데 네. 기록에 따르면은 서기 156년, 158년. 어이구. 삼국시대에서도 앞시기 뭐 그러니까 신라의 뭐 아달라 왕 때 이때 이제 뚫렸던 길이라고 하니까요. 예. 뭐 그 당시 인연은 큰 차이가 없었으니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이제 하늘제로 걸어오고 한편으로는 이제 중령으로 걸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령은 좀 덜어 들어봤는데 하늘제는 좀 낯선데요. 그렇죠. 중령은 이제 영남 지역하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최단거리라서 네. 짐이 없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이용했던 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하늘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잊혀진 길이 됐습니다. 네. 하늘제를 찾아가시려면은 충청북도 충주 쪽, 그다음에 경상북도 문경 쪽 어느 쪽에서 오셔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찾기 쉽게 가신다면은 월악산 국립공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악산 국립공원 뭐 송계곡도 있고 덕주사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하늘제 입구가 나오고요. 네. 언뜻 이제 들으시기에 하늘제 그러니까 이제 아주 높은 고개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높이는 525m밖에 안 되는 뭐 나지막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걷기도 그렇게 힘들지 않은 네. 그런 고갯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월악산 국립공원 안에 가서 미륵대원 또는 미륵리 절터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면 되고요. 네. 그 옆에 이제 바로 하늘제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이 절이 이제 또 조금 독특해서 어떤 절입니까? 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굴하기 전까지는 이 동네가 이제 미륵리라고 불러서 미륵리 절터 이렇게 불렀다가요. 예. 1970년대 이 절터를 발굴을 합니다. 근데 발굴을 했는데 기와에서 대원사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것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미륵대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절 이제 안쪽에 있는 미륵 석불 입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눈에 띄는 건 어깨 높이로 석축이 있는 거예요. 어깨 높이로? 세 면을 둘러싸고 디귿자로. 예. 그래서 이게 뭘까를 보니까 또 그 앞에 주춧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전반적인 모습을 이제 복원을 해보니까 뭔가 또 건물이 하나 있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배자가 있는 곳은 1층에 아마 지붕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석불 입상이 있는 곳은 높으니까 2층에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어깨 정도 높이에서는 석축이 있는 일종의 석굴 사원인데 예. 앞에 그 어떻게 보면 목조 건축이 있는 사원.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규모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규모가 예. 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앞에 절터도 아주 독특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쭉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네. 그런 모습이 있어서 불교 조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석굴암에서 석굴사원이 이제 완성이 됐다면 예. 그 석굴사원이 전국적으로 확장된 모습이 바로 이곳 월악산 미륵리 절터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셔서 제 생각에는 조금 독특한 어떤 옛 절터를 구경하고 싶다. 예. 그러시면은 여기를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나름 추천을 뭐 해드립니다. 번성한 절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네네. 가서 혹시 좀 개인적으로 인상 깊다 싶은 게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 화려한 어떤 예쁜 건축보다 예.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거북 조각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아마 이제 그 거북 조각 위에 좀 이렇게 깎인 부분이 있으니까 예전에 아마 석비를 거기다가 올려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연석을 다듬어서 사실은 모양이 거북이 모양이지만 이렇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조각이 돼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어깨쯤 되는 부분에 새끼 거북이 2마리가 볼볼볼 거리고 올라가는 느낌입니까? 되게 귀여운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볼볼거리고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답사 가서 뭐 예쁜 것도 좋지만 귀여운 거 보면은 더 좋아하는데 예. 그 귀여운 모습이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 한번 꼭 찾아가셔서 아하. 살펴보시고 이렇게 제 느낌이 어땠는지 네. 짐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절 옆에 아주 큰 건축물이 있었던 공간이 있는데요.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여기가 아마 군사시설이었을 거다 아니면 이제 숙박시설이었을 거다라고 보는데 두 가지 다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시설이 있었을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절들은 다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예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기본이 되긴 하지만 네. 숙소 역할도 하고 또 군사기지 역할도 했었고요. 네. 특히 이 미릉리 절터가 아까 말씀드린 하늘째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보니까 예. 이 길목이라는 점에서 그런 어떤 조금은 그 거창한 어떤 숙박 또는 어떤 병영과 관련된 시설들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보게 되고요. 미릉리 절터가 북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북향하는 이유도 아마 그 지나가는 길들을 염두에 두고 길을 좀 잘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기 쉬운 공간으로 이제 절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예. 하죠. 뭐 오르기 힘들지 않은 나지막한 그렇죠. 고개라고 했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하늘제를 이제 준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 하늘제라는 말을 듣고 이제 처음에 답사를 가시는 분들이 이거 힘들겠다, 어렵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냥 거기 길이 있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어느새 문경 쪽으로 도착하면 멀리 하늘이 쫙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수능이 고개긴 고개인데 네. 너무 힘이 들지 않아서 네. 그래서 잘 갈 수 있고 어느 순간 나와서 새로운 보시는 세상을 분들이 좀 마주칠 수 있는 네네, 예.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네. 하늘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정답들 정말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0705님, 7010님께도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끝까지 길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오늘의 일기. 학교에서 산불 예방에 대해서 배웠다.